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이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거를 실제 입력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특히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가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정보였습니다. 그죠? 이미 이러한 그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우리 회사에도 이런 정보들이 남아 있지만 국세청에 이미 자료들이 전부 다 전산 자료로 다 제공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또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자료를 엑셀 자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로.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입력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관리에 재무회계에 전표 입력 하단에 보시면 기타 전표 입력이라고 나옵니다. 요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빠른 전표 입력,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엑셀 자료 일반 전송.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 전자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국세청에 있는 정보를 우리 엑셀로 내려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업로드 시키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자료 일반 전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서식에 맞춰 갖고요. 자, 그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서식에 맞게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회계 처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 전표 관련되는 부분, 여신금융협회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엑셀 자료로 받아갖고 전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엑셀 자료로 통장거래를 내려받을 수 있죠. 그 자료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국세청으로 제공된 자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자동 붕괴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금 영수증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를 자동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업무 시간이라든가 업무 효율이 굉장히 향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기타 전표 입력에 있는 요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제 388페이지가 되겠고 기타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자동 전표라고 하면서 첫 번째 빠른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른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 메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395페이지에 이번 시간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미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이미 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료들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엑셀 자료로 전부 다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엑셀화된 파일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연동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395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등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공인인증서가 아닌 요즘은 뭐 카톡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핸드폰으로 뭐 인증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든 회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회원 가입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은 수임사업자의 정보를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등록을 일단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수임 등록 동의 신청을 진행하고 나면 수임사업자가 수임 동의를 승인해야 됩니다. 수임사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절차가 이루어지시고 나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관련되는 정보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보시면, 자,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에 기타 전표 입력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겠는데, 그 절차가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상단에 보시면 툴바에 F3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올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구분해 보시면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관련되는 항목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회기간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또는 1기 예정 확정 합친 거, 2기 예정 확정 합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조회기간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이나 1기 확정이나 또는 2기 예정, 2기 확정에 따라서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회 기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수임업체,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처가 그러니까 수임업체인지 확인을 하고요.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인 아이디, 홈택스에 있는 아이디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보 등록하고 비밀번호도 등록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는 저장을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품목 정보 불러오겠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등록이라고 해서 F2번이 있습니다. F2번을 통해서 인증서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기간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우리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접속해서 관련되는 세금 계산서부터 매입 계산서까지 정보를 전부 다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와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와 또 인증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엑셀 자료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엑셀 자료로 내려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보시면 데이터 자료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엑셀 자료라고 해서 제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한번 엑셀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엑셀 자료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들이 엑셀로 시트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받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실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엑셀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가 바로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서 저장을 그러니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399페이지에 보시면 엑셀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엑셀 자료로 받아서 저장하는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업로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자, 국세청 원래는 F3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불러오게 되는데, 우리는 F3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옆에 보시면 삼각 표시가 있습니다. 삼각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매출 자료 불러오기부터 시작해서 면세 매입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항목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400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CF3 매출 자료 불러오기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우리 그러니까 바탕화면이나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엑셀 자료를 찾습니다.
찾아보시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202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선택하시면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불러오기 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요 팝업 창이 우리 397페이지에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 396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라고 하는 팝업 창에 인증서로 작업을 합니다. 그죠? 기간 설정하고 진행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397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6번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불러오기 요 화면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정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정보 매입 매출 전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데이터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서로 중복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관련되는 공급처 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붕괴는 이제 외상이냐 현금이냐 관련되는 부분, 붕괴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붕괴는 가능하면 우리는 외상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이 회사는 제품 매출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환경등록에 보시면 환경등록의 회계 탭에서 붕괴 유형 설정에서 매출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이미 404번 제품 매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붕괴가 제품 매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온 다음에 보시면 왼쪽에 월일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이나 빨간색 모양으로 세로로 이렇게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전송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붕괴가 이제 자동으로 매출과 관련되는 붕괴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붕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단에 보시면 팁이라고 있어 자동 붕괴, 노란색은 품목, 연두색은 거래처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39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은 품목 기준, 연두색은 거래처 기준으로 계정 과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를 체크해서 현재 날짜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1년치 정보를 반영해서 붕괴를 비교해서 과거에 사용했던 계정 과목으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불러오신 다음에 F6번 기본적으로 F6번 전표 처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전표를 처리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17건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전표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면 상단에 매출이라고 하는 멘트가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이세로라고 하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를 넘겨받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부 지금 반영한 자료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매입 매출 전표 정리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F3번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 옆에 매출 자료 불러오기를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제가 삭제했던 전표만 지금 왼쪽에서 체크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매입 매출 전표 데이터에는 비어있는 란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료가 있는 걸로 나오고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 불러오든 상관없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서 비어있는 부분만 다른 부분만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전송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397페이지에 캡처화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좌측 화면 데이터는 홈택스 전자생계환수가 반영된 데이터고 우측 데이터는 매매출 전표에 입력된 데이터로 중복 전표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중복된 전표는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고 전송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중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의 397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붕괴 관련되는 부분하고 또 유형 일괄 변경이라고 해서 우리 상단에 보시면 F8번 유형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유형 부분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삼각표 눌러보면 삼각 표시 눌러보면 붕괴 일괄 변경, 의제류 매입 설정, 의제류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 기능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련되는 일괄 변경 기능은 우리 매매출 전표에서 일괄 정리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매매출 전표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2페이지에 보시면 그 참고 내용에 국세청 전자생계환수의 F8 유형 일괄 변경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매매출 전표에서 변경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세금계환수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매입 세금계환수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환수 불러오기에서 역삼각표 눌러서 매입 자료 불러오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입 세금계환수, 전자세금계환수 목록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보, 매입 매출 전표, 즉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유형 일괄 변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전기요금이라든가 세무조정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국내 택배비 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통매입세액이다 라고 하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안분계산 대상이다 라고 하면 F8번 유형 일괄 변경에서 의제류 또는 분계 또는 F8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불공제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그죠? 예, 불공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불공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제 처리를 하게 되면 불공제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유, 디테일한 정보를 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불려준 과세, 영세 관련되는 정보를 그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유형은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분계 유형은 가능하면 분계 일괄에 가셔갖고 외상으로 또는 혼합으로 해서 분계 유형을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 또는 연두색 품목이나 거래처를 기반으로 자동 분계가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F6번 전표 처리를 통해서 전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표 처리를 하면 혹시라도 거래처 관련되는 정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처가 이미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서로 검토해서 기존 있는 거래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되고요. 만약에 거래처 등록에 관련되는 거래처가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삼각표 눌러서 전자세금계환수 불러오기에서 역삼각표 눌러서 면세 매출 불러오기 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전자세금계환수 목록, 계산서 목록 불러와서 면세 부분 반영합니다. 자,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분계가 현금 분계도 있고 한데 자, 이 부분은 분계를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일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으로 일괄 변경을 해서 제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해서 전표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환수 불러오기에서
매입 자료가 되겠습니다. 매입 뭡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면세 매입이죠. 면세 매입 관련해서 처리를 합니다. 매입 전자계산서 목록에서 열기 눌러서 매입 자료 처리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처리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된 자료들이 매입 매출 전표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처리했던 자료들 매입과 관련되는 거 이세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세청 우리 교재 402페이지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유형 일괄 변경을 진행하는 게 편하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는 자료에 있어서는 F8번 유형 일괄 변경이라든가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한번 보시면, 자, 매입과 관련해서 51번 매입 과세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유형이 51번으로 된 것만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전기요금, 그 다음에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뭡니까? 공통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우리 F4번 복사 옆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관련되는 부분 있죠. 유형 일괄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유형 일괄 변경 보시면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불공제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54번 불공제. 불공제 사유는 변경하고 말풍선 눌러서 공통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고 처리를 하죠. 9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불공제 처리되면서 불공제 사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53번 매입 면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53번 매입 면세 탭으로 가면 계산서 정보 전부 다 일정 기간 동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우, 김치, 쌀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F 체크를 하신 다음에 F4 옆에 역삼각표 누르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의제류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 클릭하신 다음에 의제 매입 선택하시고 공제세율 적용하시게 되면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의제 매입세액으로 자동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의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른쪽 월 옆에 보시면 여기 분홍색 바가 생겼죠. 의제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제류로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하는 부분은 관련되는 자료 보시면 매입 의제라고 되어 있죠. 의제 매입세액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신 다음에 우리 필요한 정보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유형 일괄 변경이나 분계 일괄 변경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훨씬 간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